자, 투자자산 기출문제 볼게요, 여러분. 자,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자산에 해당이 되지만 요 투자자산 편에 같이 그냥 제가 포함을 해놨습니다. 자, 객관식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판매용 건물은 여러분 뭐겠어요? 그죠? 상품이죠. 재고자산. 상품으로 구분돼야 되고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이건 유형자산이죠. 그죠? 유형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그렇죠. 투자 부동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에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는 표현이죠. 그죠? 네, 맞는 표현이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한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인가요? 아니죠.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가장 틀린 것은 2번이겠네요. 그죠?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게 맞죠.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사고 파는 게 빈번하고, 그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 이걸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은혜상사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 증권 및 영업 외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월 1일 날 주식회사 장현테크가 발행한 보통주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대요. 자, 8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 200주에 10,000원이면은 어 200주에 10,000원이면은 얼마예요? 200만 원만큼 20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기록했겠죠. 그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에 들어갈 거예요. 자, 8월 31일 장현테크로부터 중간 배당금을 받았대요, 여러분. 자, 요 중간 배당금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투자한 거라 배당을 받은 거예요. 200주인데 주당 1,000원을 받았으니까 200주에 1,000원 곱하면 2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거 책에다 한번 적어 보시면 중간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으로 그냥 받았다고 가정하면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금액이 20만 원이죠. 그쵸? 그리고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해서 영업 외수익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배당금 받았을 때 요 배당금 수익은 영업 외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 외수익으로.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 보통주의 시가가 주당 12,000원으로 평가됐대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12,000원 됐으니까 그러면 2,000원만큼 올랐잖아요. 그럼 200주니까 2,000원만큼 올랐으면 40만 원만큼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분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 얼마 오른 거죠, 여러분? 지금 40만 원만큼 올랐어요. 그죠? 그럼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뭐라고 하죠, 여러분? 평가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40만 원 이렇게 분개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40만 원이 또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단기 매매증권은 처음에 취득했을 때 200만 원에 취득했는데 단기 매매증권 40만 원이 증가됐으니까 24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영업의 손익은 배당금 수익 20만 원과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40만 원까지 하면 60만 원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이렇게 분개를 한번 메모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상장된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을 2022년도에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회계에 2023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분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2년도 12월 31일 현재 천주인데 지금 공정가치가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요것만큼은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천주에 5천 원이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이 최종 500만 원으로 장부에 평가가 돼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23년도 걸 지금 찾는 거니까 23년도 10월 12일 날 이 천주 중에 500주를 4,900원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았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자, 우리가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기를 한번 써볼까요? 자, 제가 잠깐 멈춰놓고 미리 써놨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럼 500주를 4,900원을 곱하면, 245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현금 245만 원 받았고, 그냥 제가 단기 매매증권 기니까 그냥 단기라고 써놨어요. 단기 매매증권은 250이 없어지겠죠? 왜? 5천 원에 최종 평가했으니까. 그래서 500주에 5천 원 하면 205, 25, 250만 원이 없어지고요. 그럼 5만 원만큼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23년도 12월 말일 날 지금 500줄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천주에서 500줄 팔았고 500줄은 남아 있는데 공정 가치가 5,100원이래요. 그쵸? 그러면 직전 연도에 5,000원이었는데 5,100원이니까 100원만큼 올랐죠. 그럼 100원에다가 500주 보유하고 있으니까 5만 원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기하겠어요? 12월 말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그냥 단기라고 약자로 쓸게요. 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5만 원 이렇게 해서 분기를 했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 외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영업 외비용 5만 원, 영업 외수익 5만 원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분계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분계로 보시고, 오케이. 자,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우리 주식은 지분증권, 우리 채권은 채무증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죠?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근데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이제 미실현된 거지만 실현손익으로 인정을 해서 단기 손익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한 평가액이나 평가 손실은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언제 실현될지 모르니까 미실현손익으로 봐서 재무상태표의 자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맞죠? 자,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우리가 평가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상각 후 원가라는 걸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이거를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4번이 답인 것 같은데,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이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이런 처분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처분 손익에서 조정해요? 처분 손익에서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처분 이익이 났는데 수수료가 나갔다 그러면 처분 이익을 줄이면 되는 거고, 처분 손실이 났는데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또 나갔다 그러면 처분 손실에 그 수수료를 포함해서 인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액면 금액이라는 건 여러분 그 주식 겉면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 금액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액면 금액이 5천 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6천 원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액면 금액이 구입한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자, 지금 주식을 액면 금액은 한 주당 5천 원이지만 지금 5,200원에 취득을 한 거니까 우리가 취득한 금액은 액면 금액이 아니라 5,200원에 취득한 겁니다. 액면 금액은
그냥 그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금액이다. 이 금액으로 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5,200원에 취득을 했다.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10,000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중간 배당금 주당 300원씩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백주를 5,100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단기간 보유할 목적이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단기 순이익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단기 순이익이 늘었냐 줄었냐 이걸 판단하는 거니까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이 거래를 통해서 고려해 보면 돼요. 그러면 분계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저는 분계를 통해서 한번 이 수익 비용의 증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6월 1일 날 주식을 100주를 5,200원에 취득했죠. 자,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취득 수수료 10,0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됐겠죠. 맞죠? 그러면 10,000원만큼 요 비용에 수수료 비용으로 10,000원의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중간 배당금을 주당 300원씩 받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300원 곱하면 30,000원만큼을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이렇게 수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금 수익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30,000원만큼 수익이 늘어났겠죠. 그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 주식 100주를 주당 5,100원에 처분했대요.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5,200원에 취득했었는데 5,100원에 처분했다고 하면 우리가 한 주당 100원이 손실난 거 맞죠? 그렇잖아요. 지금 5,200원에 샀는데 이걸 5,100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면 한 주당 100원이 지금 손해 났는데 100주를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원에다가 100주 하면 10,000원어치 손해 본 거죠? 그럼 10,000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기록이 될 거예요. 분기해 보면. 그죠? 그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되니까 요 10,000원만큼 비용이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수익이 3만 원이 늘 거고 이 거래를 통해서 비용이 2만 원이 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 3만 원에서 비용 2만 원 빼면 단기 순이익은 그렇죠. 10,000원만큼 증가하겠네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단기 순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 이렇게 3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하였을 때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 비업무용 토지라는 건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자부동산이라고 보셔야죠. 그죠? 자, 투자부동산 600만 원 장부금액 6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중에 700만 원 중에 50% 350만 원은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취급하는 거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대요. 자, 여러분 이거 분계를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여러분? 자, 분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대변에 투자 부동산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이건 비업무용 토지니까 장부금액 600만 원 없애주고요. 없애주고 자, 분계를 같이 한번 여백에다가 메모 한번 해보세요. 600 없애주고 자, 700에 팔았는데 50%는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니까 우리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그렇죠. 현금으로 취급하죠. 그러면 얼마예요? 700에 50%면 350이죠? 자, 그럼 나머지 350은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보니까 나머지 350은 어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어음 받으면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받으러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으러움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만 이렇게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합이 700이고 대변의 600이니까 대변의 100만 원만큼 차이가 나고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렇죠.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으로 분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거 여러분 여기 투자부동산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미수금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현금도 나타나네요. 받으러 오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답은 2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서초는 10월 25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만 원을 포함해서 22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기말 현재 주식회사 서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31일 공정가치는 주당 2만 1,000원이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너무 쉬운데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우리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끝내는 거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2만 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지금. 맞죠? 단기 매매증권 100주를 2만 원에 취득했는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2만 1,000원인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1,000원만큼 올랐으니까 100주에 1,000원이면 1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의 답은 1번이고요.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에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아니죠. 우리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옳지 않은 거는 바로 나왔네요. 1번. 자, 2번. 매도 관련 증권 평가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반영해 놓는 거죠. 그리고 처분을 하면 우리가 실현 손익으로, 처분 손익으로 대체한다라고 배웠고요. 자,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 처분 시 수수료는 우리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분 금액에서 차감해서 처분 손익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각 후 원가라는 걸로 측정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자, 이건 이제 본문에다가 제가 써놓지는 않았었는데,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에 사고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죠. 그러면 이게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걸 사고팔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투자한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즉 시장성을 상실했어요. 그럼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분류하게끔 해놨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이 기업이 이렇게 시장성을 상실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매도 관련 증권으로 다시 분류할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성을 상실해서 이거를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장기간에 더 보유를 해야 되니까 매도 관련 증권으로 분류하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매도 관련 증권, 만기 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아니죠.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옳은 것은 우선 1번인 것 같아요. 10번의 답은 1번이 답이고요. 이거 틀렸죠?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 평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단기나 매도 관련 증권은 공정가치 평가하지만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후 원가로 측정한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관련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단기 매매증권은 미실현 손익이지만 단기 손익으로 인정해주죠. 왜? 단기간에 처분돼서 실현될 거니까. 하지만 매도 관련 증권은 언제 처분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순손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그렇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10번의 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자, 분계는 이미 저는 여기다 표시해놨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여기 분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해답을 보지 마시고 분계를 한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서 교재에다가 분계를 썼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7월 31일 3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던 한국의 주식 2,000주를 액면가액은 그냥 표시된 금액이지 이걸로 취득한 게 아니죠. 자, 구입가는 10,000원이었대요.
자, 2,000주를 만 원에 샀었는데 2,400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을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2,400이 증가됐겠죠? 자,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을 없애야 되는 거죠. 자, 2,000주에 구입가 한 주당 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없어지고요. 400만 원만큼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12월 18일 투자 목적으로 우주 상사의 토지를 4억 5천에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취득세 2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자,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토지예요, 투자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투자 부동산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구분하라고 했지요. 4억 5천만 원이니까 취득세 2천만 원까지 더해서 4억 7천에 취득을 한 겁니다. 3개월 후에 4억 5천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 이런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뭐 비품, 토지, 차량, 건물 이렇게 상거래 이외의 거래의 외상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써요. 이거는 뒤에 강의에서 또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그렇구나. 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200만 원 취득세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8월 5일 당사는 봄날의 주식 100주, 액면가는 그냥 표시금액이니까 이 액면가로 구입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한 주당 5천 원이지만 우리는 90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자, 취득 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해서 93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이 주식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다. 그럼 차변에 뭐예요?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자산의 증가 90. 자, 단기 매매증권은 특이하게 취득 시 수수료를 뭘로 처리한다? 그렇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요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월 25일 당해년도 중에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던 주식회사 LG의 주식 1000주, 1000주를 50%를 주당 1,5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1000주에 50%면 500주니까 계산기 바로 한번 눌러보세요. 500주에다가 1,500원 곱하면 7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겁니다. 맞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자산은 처분했으니까 대변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액면가가 취득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000주에 한 주당 취득가가 1,000원이니까 100만 원인데 그중에 50%만 처분했으니까 50만 원만 단기 매매증권 자산을 갖다가 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50만 원만 줄여 주셔야 되는 거고 자, 25만 원 이익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25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5번. 7월 14일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를 3만 5천 원에 구입했다. 액면 금액은 표시 금액일 뿐이지 구입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100주에다가 3만 5천 원 곱해버리면 350인가요? 35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했고요. 자, 수수료 5천 원을 포함해서 자,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그렇죠. 수수료 비용으로 5천 원 처리해 주시는데 자, 제조기업에서 이 수수료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영업활동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조기업은. 제조기업은 물건 만들어 사고 파는 게 영업활동이지.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코드 번호를 900번대를 써요.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코드 번호를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뒤에 가서 또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돈은 뭘로 줬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350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돼요. 해답에도 메모해 놨으니까 여러분 해답 참고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